4단원 약분과 통분. 약분의 뜻을 알고 분수를 약분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에서 중기의 것을 보면 2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색칠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2분의 1이고 여기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 주었을 때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분의 8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낸 다음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로 나누면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마찬가지 확인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2단원에서 배운 공약수 기억나나요? 여기 8과 12가 있습니다. 이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한다면 먼저 1, 그쵸? 이 한 칸으로는 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2, 8과 12 모두 2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2는 모든 짝수의 약수가 돼요. 다음, 자 3으로는 8을 채울 수 있을까요? 8은 채울 수 없고 12는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약수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각 자릿수를 더한 값, 즉 12 같은 경우에 10의 자리 1과 1의 자리 2를 더해서 3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약수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4, 8, 12 모두 다 4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무리 큰 수라도 1의 자리, 10의 자리에 있는 두 수가 00 또는 4의 배수인 경우에는 모두 다 4의 배수가 돼요. 다음 5, 우리 곱셈 99, 5, 1은 5, 5, 20, 5, 3, 15, 5, 4, 20 보면 1의 자리가 0 또는 5잖아요. 0이나 5가 나오면 다 약수라는 거예요. 5의 약수. 자, 그래서 1, 2, 4가 바로 8과 12의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4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최소 공약수 있나요? 네, 있죠. 바로 이 1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요. 의미가 없어요. 연수와 중기가 색띠를 붙이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1이라는 색띠가 있어요. 이 1을 12등분한 것 중에 하나, 12분의 1이라는 파란색 색띠가 있고요. 이 파란색 색띠 1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12분의 1 두 개는 6분의 1 초록색 색띠와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12분의 1 두 개를 더 더하고 또 6분의 1만큼 생기겠죠. 이때 6분의 1 두 개와 3분의 1의 크기가 또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반복해서 12분의 1 4개, 거기에 6분의 1 2개. 이것이 3분의 1과 길이가 같다. 그쵸? 자, 이랬을 때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나타내 보래요. 이 파란색 색띠 하나가 12분의 1이니까 이것이 몇 개 있어야 되나요? 네, 8개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12분의 8이고 이것과 크기가 같은 분수 초록색 띠에서 찾아보래요. 네,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6분의 1이 몇 개 있나요?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12분의 1 2개가 6분의 1 1개가 되잖아요. 즉 2개가 1개가 된다. 그 말은 나누기 2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와 분자가 같은 색띠 위에 있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 나누기 2는 6, 8 나누기 2는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8은 6분의 4와 같다. 주황색 띠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크기만큼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네, 3분의 1이 몇 개 있죠? 네,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8은
3분의 2와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12분의 1 몇 개와 3분의 1이 길이가 같나요? 네, 4개랑 길이가 같잖아요. 즉 4개가 1개가 된다. 4개가 1개가 된다는 것은 나누기 4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네, 마찬가지 분자에도 똑같이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2 나누기 4는 3, 8 나누기 4는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8은 3분의 2와 크기가 같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12분의 8이라는 분모와 분자를 2나 4와 같은 공약수로 나누면 6분의 4 또는 3분의 2처럼 간단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약분한다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공약수 찾는 방법 했었잖아요. 그쵸?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8과 12 공약수. 그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1 곱하기 8은 8. 이름 모든 수의 약수니까요. 다음 8은 짝수니까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약수가 1, 2, 4, 8이 되고요. 자, 12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2 짝수니까 2 곱하기 6 그리고 3 곱하기 4가 있습니다. 그럼 약수가 1, 2, 3, 4, 6, 12 그리고 공통된 약수 1, 2, 4 공약수고요. 가장 큰 수 4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4분의 18을 약분해 보는데 먼저 공약수를 써보래요. 18과 24의 공약수 18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그러니까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있고요. 자, 24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그러면 1, 2, 3, 4, 6, 8, 12, 24가 약수가 됩니다. 공통된 약수, 공약수는요. 1, 2, 3, 6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공약수 1, 2, 3, 6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약분해 볼게요. 24분의 18을 공약수로 약분해 볼 텐데 자 1, 2, 3, 6이 있었죠. 그 중에서 1로 약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빼고 2, 3, 6으로 약분해 보면 이렇게 되죠. 2로 나누면 12분의 9가 되고 3으로 나누면 8분의 6 6으로 나누면 4분의 3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 누군가요? 바로 4분의 3이 되죠. 그리고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었죠? 바로 6이죠. 그런데 이 6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예요. 그 말은 최대 공약수로 약분하면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분의 3이라는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약수를 각각 구해보면 자, 3은 1과 3, 4는 1, 2, 4가 있는데요. 자, 공통된 약수 뭐가 있나요? 네,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우리는 기하분수라고 부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었죠? 그래서 18분의 6을 보면 자, 2로 나누면 9분의 3이 되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3과 1의 공약수는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수가 바로 기하분수가 된다는 것이죠. 16분의 11을 약분하는 방법을 옳게 말한 친구 먼저 지혜 한번 봅시다. 16분의 11을 분모는 4로 나누고 분자는 6으로 나누었대요. 그렇게 약분하니까 4분의 2가 되었네요. 계산은 맞아요. 16을 4로 나누면 4고 11을 6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여기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앞에서 약분할 때 봤었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누어 줘야지만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는 다른 수로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분모와 분자를.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연수 16분의 11을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했대요. 그랬더니 32분의 24가 되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약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간단한 분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약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32분의 24, 처음 16분의 12보다 오히려 더 수가 커졌어요. 즉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약분이 아닙니다. 슬기는 어떨까요? 자, 16분의 12,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 4로 각각 나누었고, 그러면 기하분수 4분의 3이 된대요. 네, 맞죠? 이것이 바로 약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분의 3이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아니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기하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는 맞게 말한 친구네요. 분수 중에서 기하분수 모두 찾아보래요. 6분의 2 약분이 될까요?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고,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으니 이 3분의 1이 바로 기하분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2는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9분의 7, 언뜻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약수를 한번 써봅시다. 자, 9는 1, 3, 9가 약수고 7은 1, 7이네요. 자, 그랬을 때 공약수 뭐 있나요? 1이잖아요. 자, 공약수가 1분인 분수, 이게 바로 기하분수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7은 기하분수가 맞습니다. 10분의 6,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눌게요. 그러면 5분의 3이 되고, 자, 5분의 3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기하분수, 그러면 10분의 6은 기하분수가 아니다. 12분의 5, 네, 선뜻 안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약수 한번 써볼까요? 12, 1, 2, 3, 4, 6, 12. 5는 1과 5. 자, 그랬을 때 공약수는 1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기하분수라는 것이죠. 49분의 21. 네, 이건 7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둘 다 7로 나누면 49 나누기 7은 7, 21 나누기 7은 3. 그래서 7분의 3. 이것은 기하분수가 되고요. 49분의 21은 기하분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분수는 9분의 7과 12분의 5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색띠 그림을 통해서 12분의 8과 같은 분모와 분자를 2나 4와 같은 공약수로 나누어서 6분의 4 또는 3분의 2처럼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약분한다 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로 약분한 분수를 우리는 기하분수라고 부르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분의 뜻을 알고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